잡아! 최진욱의 명령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인 그녀였지만 4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옆구리를 때렸고 은별은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끝이야. 강은별. 은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100m 절벽. 동생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군. 그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을까? 은성아. 작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타!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었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악마들아.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0일 전.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은별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강은성 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죠. 무슨 소리예요? 은성이가 실종이라니?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지리산 특수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은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서류들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은성이는 산악전 전문가예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 은성은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산을 오르며 자란 아이였죠. 설표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었어요. 눈 덮인 산을 표범처럼 날렵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선임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런 은성이가 단순한 추락사고로 실종됐다고요? 은별은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함께 설악산을 오르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성의 밝은 웃음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특수전 사령부 본부로 향했어요. 사령관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이철수 중장은 은별의 멘토였어요. 10년 전 신임 소위였던 은별을 특수부대로 이끌어준 은인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은별, 앉아. 의자에 앉으며 은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차라령관님, 은성이 사고 정말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까? 이 중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공식적으로는 그렇네. 공식적으로요? 은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리산 특수훈련소는 특별한 곳이야. 최진욱 준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지. 최진욱, 그 이름을 듣자 은별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군내에서도 독특한 인물로 유명했죠. 능력은 뛰어났지만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네. 하지만 위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그럼 은성이는 그냥 이렇게 묻히는 겁니까? 은별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 중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은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죠. 그날 밤 은별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죠.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은성이를 찾아야 해요. 나침반 뒤에 작은 비상신호 장치를 부착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신분증과 계급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신 꺼낸 것은 새로운 신분증이었어요. 강민주 소위 정보부서의 도움으로 만든 가짜 신분이었죠. 은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화장도 지우고 안경을 썼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별은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산맥이 구름 속에 우뚝 솟아 있었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이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훈련소 정문에서 초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신임 교육 대상자시군요. 환영합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보였죠.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본부 건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은별을 불렀어요. 어이, 신참. 뒤를 돌아보니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군. 나는 박철민 중령이다. 작전 참모지. 박철민의 눈이 은별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여군이라. 최근에 여군들이 늘어나서 골치야. 버틸 수나 있겠어? 은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래봤자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박철민이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은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본부 건물 3층 사령관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진욱 준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죠. 천천히 돌아서며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주 소위로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파견 왔다고? 네, 준장님. 최진욱이 은별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 같았죠.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 나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지. 특히 여군은 더 그렇고. 순간 은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준장님.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야.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지. 최진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미소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죠.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배정받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지리산 정상이 보였죠.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가 음산했습니다. 은성아, 너 어디에 있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생이 이곳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은별은 훈련소를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병사들의 생활관, 훈련장, 무기고 모든 곳을 머릿속에 새겼죠.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3생활관, 은성이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텅 빈 침대와 정리된 사물함들, 그중 하나가 은성의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별이 돌아봤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서 있었죠.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부임한 강민주 소위입니다. 병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소위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이상한 일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중대 중사 한 명이 실종됐어요. 강은성 중사님이라고. 은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실종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훈련 중에 추락사고였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병사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 밤 무기고 쪽에서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임병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철민 중령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임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무슨 수다를 떨고 있나? 아닙니다. 소위님께 건물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차가운 시선이 은별에게 향했어요. 강소위. 내일 훈련이 있는데 벌써부터 돌아다니나? 빨리 숙소로 돌아가. 알겠습니다. 중령님. 은별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려. 여기선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은별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은성이 무기고에서 뭔가를 봤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울부짖었어요. 마치 지리산의 영혼들이 경고하는 것 같았죠. 은별은 나침반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성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어둠 속에서 은별의 눈이 번뜩였어요. 설표의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지리산 훈련소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은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강은별 대위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강민주 소위만 있었죠. 어제 밤새 외운 가짜 신상 명세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4살 육군사관학교 졸업, 첫 부대 배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당직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킨 건 아니겠죠? 작전 참모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욱 준장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4명의 장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독수리파, 그들의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개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어요. 신임이구만. 여자 장교라니 재밌겠는데. 박철민 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전 참모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산악훈련이 만만하게 보이나? 도시에서 온 아가씨들은 보통 3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가던데. 김상호 소령이 비아냥거렸어요. 보급 담당관답게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죠. 건강검진은 받았겠지? 여기선 다치면 끝이야. 시체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 이동수 소령의 말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무대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죠. 은별은 그의 눈에서 묘한 광기를 읽었어요. 순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성도 이들 앞에 섰겠죠. 그리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별이 차분히 대답하자 정우진 중사가 픽 웃었어요. 최선. 여기선 최선으로는 안 돼. 목숨을 걸어야지. 그의 손에는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 기름 같은 것. 장비 관리실에서 나온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화약 냄새였습니다. 은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훈련이 끝난 밤 11시, 은별은 동생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 은성의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베개 밑을 뒤지자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은성의 글씨였어요. 무기고에서 이상한 움직임 포착. 야간에 트럭이 자주 드나든 독수리파가 관련된 것 같다.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수첩을 품에 넣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젊은 병사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강민주 소위입니다. 당신은? 임규태 병장입니다. 혹시 강은성 중사님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은별의 몸이 굳었어요. 이 병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요. 중사님이 이상한 죽음을 당했다는 걸. 저는 중사님과 친했거든요. 임 병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북쪽 바위 3번째 그림자를 찾아봐. 독수리 둥지에서 검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은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동생이 남긴 단서였어요. 그 외에 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최진욱 준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을 만나요. 밤중에 몰래요. 그때마다 무기고에서 뭔가를 빼내가는 것 같았어요. 중사님도 그걸 조사하다가 임 병장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심하세요. 독수리파는 그들은 괴물이에요.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어요. 흩어져요. 빨리. 은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불꽃이 타올랐어요. 동생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은별은 동생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뒷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같기도 하고 좌표 같기도 했죠. 은성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이 뭐였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독수리파가 해외 테러 조직과 무기를 거래한다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지리산의 검은 능선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동생이 남긴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북쪽 바위, 세 번째 그림자. 그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은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표 출신인 은별에게 어둠은 친구였죠.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북쪽 능선을 향해 올라갔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거대한 바위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별은 손전등을 꺼내 세 번째 바위를 비췄어요. 바위 틈새에 뭔가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된 검은 가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진욱과 외국인들이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서류에는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동생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은별을 향했어요. 박철민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강민주 소위,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은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야간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 다 봤어. 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어요. 너도 강은성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지?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죽일 건가요? 은별이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죽일 거냐고? 아니, 넌 그냥 사고로 처리될 거야. 여기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총구가 은별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젠장, 왜 이 시간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별은 재빨리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이미 은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가파른 경사면을 구르며 내려오는 동안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돼요. 독수리파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은별은 생각했어요. 은성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어둠 속에서도 은별의 눈은 빛났습니다. 설표의 눈이었죠. 새벽 5시 지리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늘은 생존훈련 마지막 날이다. 살아남은 자만이 진짜 군인이 된다. 최진욱 준장의 목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어요.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죠. 은별은 배낭을 메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산악 생존 훈련. 음식도 물도 스스로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죠. 강민주 소위, 준비됐나? 박철민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중령님. 여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절반이 탈락했는데 박철민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은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3시간.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지쳐 보였지만 은별은 마치 산책하듯 걸었어요.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은별과 은성을 데리고 매주 산에 올랐죠. 산은 우리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란다. 산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물을 찾았다. 앞서가던 훈련병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지만 은별은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죠. 멈춰요. 그 물 마시면 안 돼요. 은별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김상호 소령이 화를 냈어요. 저 주변을 보세요. 동물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보이는 물인데 동물들이 피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은별을 뚫어보듯 바라봤죠. 흥미롭군. 신임 소위가 산을 꽤 아는 것 같은데?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많이 다녔습니다. 은별의 대답은 침착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안전한 물을 찾아봐. 도전적인 명령이었죠. 은별은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이끼의 색깔, 나무의 모양. 모든 것이 그녀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10분 후 맑은 샘물을 찾아냈습니다. 대단한데? 누군가의 감탄이 들렸지만 최진욱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은별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동생이 남긴 단서, 북쪽 바위 3번째 그림자, 그곳을 찾아야 했어요. 달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그때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물건은 준비됐나? 최진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별은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네, 준장님. M4 소총 50정, 수류탄 200개. 내일 새벽 인도합니다. 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무기 밀매. 동생이 목격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강은성이 눈치챈 것 같았는데 잘 처리하셨습니다. 이동수 소령의 말에 은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누구냐? 정우진 중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굴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민주 소위. 최진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혼자서?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휴대전화를 내놔.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은별은 뒤로 물러났어요. 절벽이 바로 뒤에 있었죠. 왜 그러지? 숨길 게 있나?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박철민이 은별의 팔을 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녹음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최진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우리를 녹음했다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잠깐 이 얼굴. 강은별 대위 아닌가? 박철민이 은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특수전 사령부의 설표, 강은성의 누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나는 강은별이에요. 내 동생을 죽인 당신들을 잡으러 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똑같이 알아버렸지. 우리가 뭘 하는지.
그래서 최진욱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은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고였어. 그가 먼저 덤볐으니까. 거짓말이었죠. 은별은 알았어요. 동생은 증거를 모으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당신들은 끝났어요. 이미 증거는 본부로 전송했어요.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독수리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잡아. 최진욱의 명령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은별은 날렵하게 움직였어요. 설표의 이름은 허명이 아니었죠. 하지만 4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박철민의 주먹이 옆구리를 때렸어요. 숨이 막혔죠. 김상우가 다리를 걸었고 은별은 쓰러졌습니다. 끝이야, 강은별. 최진욱이 권총을 꺼냈어요. 은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100m 절벽. 앞은 총구. 동생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군. 그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을까요? 은성아. 작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었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살 길은 반드시 있다.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부러졌어요. 또 다른 가지. 또 부러졌죠. 하지만 속도는 줄었습니다. 몸을 비틀어 바위를 피했어요. 옆구리가 찢어졌지만 치명상은 피했죠. 그리고 물. 깊은 못이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찔렀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굴이 보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사람이 다녀간 흔적.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성아, 동생이 있었어요. 차갑게 굳은 모습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안고 울었어요. 그때 손에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동생의 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누나, 이걸 발견한다면 독수리파의 모든 범죄 증거를 모았어. 여기다 있어. 그들을 막아줘. 동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별은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할 시간은 나중이었죠. 은성아, 누나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절벽 위에서는 독수리파가 축배를 들고 있을 거예요. 은별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설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는 것을. 동굴 깊은 곳에서 은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무기거래 일정,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동굴 안은 차가웠습니다.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만졌어요. 낡은 수첩, 부러진 연필, 그리고 피로 얼룩진 종이 한 장. 은성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한 증거들이었죠. 누나, 이걸 찾으셨군요. 은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순수한 분노.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무기거래 날짜, 금액, 해외 조직 이름들. 은성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정보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나,
제가 실패하면 이 일을 끝내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미안해, 은성아. 누나가 늦었구나. 은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설표가 움직일 시간이었죠. 밤은 깊었습니다. 훈련소는 고요했어요. 은별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우진 중사였죠. 무기고를 관리하는 자, 동생을 직접 해친 자. 우진의 숙소 앞에 도착한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설표의 첫 번째 규칙.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라. 문을 열고 들어간 은별은 우진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우진이 눈을 떴을 때 은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넌 죽었잖아. 우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은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건 내 동생이었어요. 강은성 중사. 기억나시죠?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별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은별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우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단 한 방에 의식을 잃었죠. 은별은 우진을 의자에 묶고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표가 사냥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진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죠. 최진욱 준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강은별이 살아있다고? 박철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강은별 대위라고. 불가능해.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렸잖아. 최진욱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표라는 이름, 그 전설적인 산악전 전문가의 이름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모두 비상경계 태세로 전환해. 그녀를 찾아내. 하지만 은별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 소령의 의무대. 은별은 약품 창고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동수가 혼자 들어왔을 때 은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령님. 동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은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했죠.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설표는 쉽게 죽지 않아요. 특히 복수할 일이 남아있을 때는요. 은별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동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제발, 살려줘.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 동생도 그렇게 빌었나요? 은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별은 동수를 기절시킨 후 또다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표가 사냥을 시작했다. 그날 밤 최진욱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은 독수리파 멤버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상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철민이 소리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진욱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준장님. 은별의 목소리였어요. 최진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은별. 아직 절 기억하시는군요. 기쁘네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은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요. 그리고 정의. 내 동생이 원했던 것들이죠.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모든 증거는. 아니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은성이 남긴 모든 것을요. 최진욱의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은별은 계속했어요. 무기거래 장부, 해외 계좌, 연락처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특수전사령부에 보냈죠. 뭐라고? 48시간 안에 당신들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진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죠. 짐을 싸.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특수전 사령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죠. 은별이 보낸 비상신호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포위됐어. 상우가 창밖을 보며 외쳤습니다. 최진욱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죠. 아직 안 끝났어. 무기고로 가. 거기서 최후의 저항을. 쾅!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특수부대원들이 따라왔죠. 끝났어요, 준장님. 최진욱이 권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죠. 쏘세요. 하지만 당신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최진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무릎을 꿇었죠. 제발, 살려줘. 은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동생도 그렇게 빌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최진욱과 독수리파를 체포했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은성아, 누나가 약속 지켰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별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했네, 은별. 자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자네도 규정을 어겼네. 무단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영웅이야. 그리고 우리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서류를 건넸어요. 새로운 부대를 만들 생각이야. 군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특수부대. 자네가 이끌어주겠나? 은별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성이 원했던 정의로운 군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죠.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은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누나. 이제 괜찮아. 은별도 미소 지었어요. 설표의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은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천근처럼 무거웠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강은별 대위, 증언을 시작해 주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순간 동생 은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군복을 처음 입던 날의 모습이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욱 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때는 지리산 훈련소의 절대 권력자였죠. 부하들 앞에서 오만하게 걸었던 그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수리파 사인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철민 중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김상호 소령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잠입했습니다. 은별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증거물 147호를 보여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은성이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무기들이 불법으로 빼돌려지는 장면이었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최진욱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은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성은 정의로운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품고 군에 왔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3시간의 긴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최진욱,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최진욱의 몸이 흔들렸어요. 독수리파의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국립묘지에서 은성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죠. 특수전 사령부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끝없이 늘어섰어요. 강은성 중사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은별은 동생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누나, 나 군인이 되고 싶어. 어린 시절 은성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은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죠. 좋은 군인이 되려면 정의로워야 해. 정의가 뭐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어려워도 위험해도 말이지. 은성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별만 남았어요. 빗속에서 혼자 서 있었죠. 미안해, 은성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다시 지리산을 찾았어요. 이번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죠.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 절벽, 동생이 숨을 거둔 동굴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강은성 중사 추모비 정의를 위해 싸운 용사. 은별은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것이었죠. 왔어, 은성아. 바위에 앉아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은 땅에, 한 잔은 자신에게. 내가 시작한 일 모두 끝냈어. 최진욱도 독수리파도 모두 처벌받았지. 내 덕분에 다른 부대의 나쁜 놈들도 잡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령관이었어요. 은별, 새로운 제안이 있네. 무엇입니까? 국제군사범죄수사팀을 만들려고 해. 자네가 팀장을 맡아줬으면 해. 은별은 잠시 침묵했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쳤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추모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너의 뜻을 이어가겠어. 내가 꿈꾸던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게. 산을 내려가는 은별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서울의 한 비밀 사무실. 팀장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은별은 지도를 보고 있었죠. 뭐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군용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밀매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은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성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팀 전체를 소집해 작전을 시작한다. 네. 요원이 나가고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은성아, 누나가 계속 싸울게.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설표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은별이 그 빛을 따라갈 것입니다. 동생이 남긴 길을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